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정시 모집 원서 접수 시작이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정시 모집에서는 전체 모집 인원의 34.8% 정도 12만 7,569명을 선발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 수능 위주 전형이 지난해에 비해서 2만여 명가량 증가했습니다. 또 산업대와 전문대 등은 모집 군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점 우리 학생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정시 방송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정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연쇄적인 이동이 크다라는 점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인문과정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연과정에 있는 학생들에 비해서는 조금 과도 상향하는 것을 조금 지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과정은 상위권 의대 모집 인원이 좀 늘어났다는 점 때문에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대학인 서울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아직 2월 예언까지 발표는 안 됐지만 현재 상태로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폭이 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과도 상향하는 것은 조금 더 자제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대입 합격을 이끌어 주실 명장이시죠. 입시계 히딩크 일산대진고등학교 서상원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등학교 서상원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네요. 같은 점수라도 이제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은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요. 좀 신중하게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다만 좀 조심할 것은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합격만을 이렇게 목표로 한다면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도 적성이 맞지 않아 후회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다는 점 꼭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점수만이 아니라 적성도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또 혼란스러운 입시에서 합격의 하모니를 이끌어 주실 분이시죠. 입시계의 마이스트로 하나고등학교 김학수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본인한테 맞는 그 조합을 어떻게 찾느냐,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대학이라 하더라도 반영 비율이나 그냥 가중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정보 잘 찾아서 자신한테 가장 잘 맞는 그 지원 방법을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수험생들을 위해서 2015학년도 정시 방송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2월 18일까지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방송 상담 신청은 근데 마감이 됐고요. 저희가 22일 월요일부터 30일까지는 전문대 정시 상담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문대 정시 상담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하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정시 상담 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요번에 수능 치른 남학생 엄마입니다. 네네. 네. 고3인 거죠, 학생이 지금? 네네네. 네. 이번에 그럼 성적표 받아보고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학생이?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네. 예, 좀 많이 실망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분석을, 전략을 좀 잘 짜면 좋을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서상원 선생님께서 오늘 도와주실 텐데요. 서상원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어머니.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평소보다 좀 성적이 많이 안 나왔나 봐요? 예, 많이 안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도 조금 성적이 좀 안타까울 정도인데요. 네. 아무튼 입시 전략 의논하러 고민이 많으시죠? 네. 예,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할까요? 지금 저희는 이제
수학, 과학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해서요. 예, 국어, 영어가 너무 안 나와서 예, 저희 원하는 대학은 못 갈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어 반영 비율이 좀 적거나 없는 대학을 좀 희망한다는 말씀 같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점수를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내신을 우선 보면요. 국어 3.6, 수학 2.6, 영어 3등급, 과학이 4.1이고요. 국수, 영과 평균 3.2등급입니다. 수능 점수를 보면 국어 A형이 100분이 39에 6등급, 수학이 62에 4등급, 영어가 49에 5등급, 물리 원이 54에 5등급, 화학 원이 77에 3등급. 그래서 100분위 합이 216에 4.75등급입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가군의 이제 공주대 기계자동차공학부, 전기전자제어공학부, 한밭대 전자제어공학, 기계공학을 희망하고요. 나군에서 한국기술교대 기계공학, 수원대 전기공학, 한밭대 전자제어공학, 다군에서는 단국대 천안캠퍼스 산업공학, 그 다음에 건국대 글로컬 나노전자 기계공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희망대학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성적을 좀 봐야겠습니다. 우리 학생에게 우선은 유리한 활용 지표는 어떤지 좀 살펴볼까요, 선생님? 예, 우리 학생의 지금 수능 영역별, 조합별 좀 유불리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네.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의 그 표준 점수 상으로 놓고 보면요. 국수영과하고 수영과 국수영 이 세 개의 영역 조합을 봤을 때 지금 상위 누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수영과가 지금 40.6으로 제일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국수영 같은 경우는 54%로 좀 상위 누적 제일 안 좋죠. 이 부분은 지금 국어가 지금 성적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데 그건 들어가고 지금 과학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백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수영과 같은 경우는 상위 한 39% 정도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국수영과는 49.2%, 그 다음에 국수영은 55.5%니까 나름 그 영역별 조합으로 보면 수영과 즉 국어가 빠지는 전형이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비교해 보면 뭐 대동소이합니다. 근소한 차이로 뭐 백분위 약간 우월해 보이긴 한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영역별로 반영 비율별로 봤을 때는 유불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영역별 국수영탐 반영 비중에 따라 또 차이가 있겠죠. 요 부분도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학생의 득점을 표준 점수상으로 놓고 보면 1대1대1대1은 좀 단순 계산했을 때 한 417점으로 한 49.8% 정도 되고요. 거기 보면 지금 아무래도 상위 누적으로 보면 세 번째에 나와 있는 2323. 이 얘기는 국어하고 영어 비율이 좀 적고 네네. 수학과학 비율이 높은 그 부분이 47.4% 가장 유리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 또 2332도 좀 제법 있는데 그 부분이 한 두 번째로 48.6%로 유리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분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2323으로 나와 있는 세 번째 그 부분이 지금 46.5%로 상당히 좀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안 좋은 상황은 지금 보시면 지금 3232. 네. 여기는 이제 문과 학생들 반영 비율이 좀 많은데 국어하고 영어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우리 학생에게는 좀 취하가 돼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좀 그렇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점수 자체가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이 좀 염려가 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종합별로 비율별 좀 살펴봐 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받은 점수대가 사실은 인원이 적지 않은 편이잖아요. 예. 그래서 분명히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동점자들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국어 같은 경우 좀 얼만큼 떨어지는 좀 비교를 좀 한번 해주시죠. 예, 그 사실은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표준 점수 국수영탐 합이 417점인데 이 417점 학생들이 그 동점자 평균과 비교를 해본다면 표준 점수는 약 국어 한 12점 정도 모자랄 것 같고요. 네. 수학은 4점이 조금 유리한 상황이라 보고 영어는 그대로고 과탐이 좀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표준 점수로 보면 수학과 과학 반영 비율이 높은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100분인데 100분위에서는 국어가 우리 학생의 39%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취약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학하고 과학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수학, 과학이 좀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 그다음에 국어 반영 비율이 좀 낮은 그런 대학을 찾아가야 할 텐데, 문제는 우리 학생이 지금 국수영탐 기준으로 보니까 한 49%, 거의 50%니까 정규 분포상으로 딱 평균이란 말이죠. 여기에는 누적 인원이 가장 많이 있는, 그다음에 동점자가 가장 많은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우리 학생이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 폭을 좀 많이 좁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동점자들과 비교를 해봐도 확실히 좀 국어가 많이 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김학수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처럼 자연계 4, 5등급대 학생들, 비슷한 그 점수대 학생들 좀 많을 것 같은데 정시 지원할 때 어떤 점을 좀 고려하면 좋을까요? 네, 방금 이제 서상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보통 이제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랑 과탐의 그 반영 비율이 조금 높은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학생이 지금 우리 학생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리랑 과탐이 그래도 좀 나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리랑 과탐의 반영 비율을 조금 높은 그런 학교로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이 아닌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방금 그 서상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반영 비율을 좀 고려해서 지원을 하는 거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또 원 과목을 2개를 치렀기 때문에 보통 이제 2 과목이 가중치가 있는 그런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거를 또 보고 상대적으로 그러면 원 과목 2개를 치렀기 때문에 2 과목의 가중치가 있는 그런 학교에는 상대적인 좀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학교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이제 학과가 좀 비슷한 그런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률을 끝까지 좀 지켜보면서 좀 경쟁 추이를 보고 이 학과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끝까지 좀 경쟁률을 보고 놓지 않는 그런 부분에 어떤 전략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이 공주대, 그리고 한국기술교대, 그리고 단국대 천안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 특징. 예,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의 그 도전 가능성을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군의 그 공주대 기계자동차공학부를 희망하고 있는데 지금 36명을 뽑고요. 100분위를 반영하고 여기는 수능 70에 학생부 30. 우리 학생은 상대적으로 학생부가 조금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불리하지 않고요. 반영 비율을 보면 국어가 지금 10이고 수학이 35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불리한 국어는 굉장히 낮고 수학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그 수학 B의 20%, 과탐에 10% 가산점을 주는 것도 우리 학생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배치점이 지금 추정치는 한 251점으로 보는데 우리 학생이 그 단순 점수로 계산하면 216점이에요. 그런데 아까 유리한 그 지금 예를 들어 국어 반영 비율이 적고 수학이 높게 이런 걸 반영하다 보니까 한 223점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배치점하고 약 한 28점 정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학생이 과도 상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합격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정시 나군의 한국기술교대 기계공학부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인원은 한 50명 굉장히 많습니다. 전형 방법으로 보면 여기도 학생부 1.2에 이제 기타로 가산점 4.7인데 이 부분도 우리 학생이 좀 유리한 것이고요. 수능 반영 비율을 보면 여기는 수영 플러스 국탐 택일이에요. 그러니까 국탐 중에 이제 약한 거 하나 빠지니까 결국 국어가 빠지겠죠. 그럼 우리 학생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치점이 한 245인데 우리 학생이 지금 점수를 보면 176이란 말이죠. 그러면 약 한 69점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도 그렇게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 다군에서 단국대 천안 산업공학과 31명을 모집하는데 여기는 뭐 수능 100을 반영하고요. 마찬가지로 국어가 이제 15고 수학이 35니까 반영 비율상으로 보면 상당히 유리한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산점으로 국비하고 수비를 둘 다 15% 반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유리하다거나 또 불리하다거나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단대도 마찬가지로 배치점이 한 280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 점수는 한 221점. 그러면 여기도 약 한 59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여기도 좀 과도 상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희망대학을 좀 살펴봤는데 점수 차이가 좀 크게 나고 있어요. 지원 대학에 있어서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합격하기 위해서 그럼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예, 우리 학생이 정시 합격 그 포인트를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이제 봤지만 수학과 이제 상대적으로 과학 반영 비율이 조금 좀 높은 대학, 국어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좀 유리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수능과 이제 학생부로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학생부 성적이 좀 조금 좀 훨씬 나으니까 물론 실질 반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수능 100보다는 학생부 실질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좀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세 번째로는 일단 합격을 한다라고 치면 한 개의 대학 정도는 적성을 고려해서 소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한 2개 대학 정도는 합격 위주의 안정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이 평균 한 상위 누자 한 50% 중간에 있기 때문에 동점자가 가장 많은 치열한 점수대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포인트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우리 학생 희망하는 대학을 다 과도 상향으로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학생한테 적합한 대학 추천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추천하기 전에요, 어머니께 하나 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어머님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보니까 대부분이 국립대 공학 계열을 좀 희망하고 있던데 혹시 재수도 고려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부모는 재수를 고려하고 있는데 아이는 아직 결정을 못 내린 상태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 재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합격 전략으로 가는지 아니면 좀 공격적인 지원 전략, 이게 이제 방향을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군에서부터 제가 하나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가군에서는 상향으로 경북대 상주와 이제 동국대 경주의 공학 계열을 봤고요. 지금 배치점하고 학생 점수로 보면 약 한 3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크게 못 쓸 상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군, 특히나 가군의 경북대 같은 경우는 수학 A를 15점 감산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은 빠지는 점수가 아니죠. 그 점수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결코 불리하지는 않다. 따라서 소신 지원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노 소재도 이제 같은 방향이지만 지금 점수대로서는 충분히 지원은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우선 나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군을 보면 상향으로 강원대 삼척 기계설계와 전남대 여수 전기전자 통신공학 이걸 지금 추천을 해놨는데 지금 배치점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특히 강원대 삼척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를 23%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그 동점자와 비교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 점 하나고요. 수학 B를 30%를 반영을 해요. 가중치를. 그래서 30%를 반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배치 점수상으로는 약간 부족하지만 추가 합격까지 고려한다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나군의 한밭대 전자제어공학, 우리 학생이 희망한 거는 그 주간으로 되어 있는데 한밭대는 나군에서는 야간만 있습니다. 근데 요 학과는 우리 학생의 배치 점수상으로도 충분히 최초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군을 보면 지금 상향으로 군산대, 적정으로 이제 순천향대 전기공학과, 그 다음에 이제 군산대 기계공학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군산대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상으로도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기계공학 요 부분은 최초 합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순천향대 전기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상으로는 좀 유리하지만 약간의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한 10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탐구 플러스 국수형 택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에게 상당히 취약한 국어가 빠지는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추가 합격까지 고려한다면 충분히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국립대의 메인 전략으로 본다면 가군의 한 경북대 상주 정도, 나군의 한밭대 전자제어 야간,
그다음에 군산대 정도 치면은 뭐 반드시 하나 이상은 합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이안으로 본다면 학교 브랜드를 좀 보고요. 가군에서는 동국대 경주, 나군에는 강원대 삼척, 다군에서는 순천향대가 이제 아무래도 수도권 쪽이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네.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자, 추천 대학까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상담을 다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어떠신가요? 네, 많이 도움이 됐고요. 네. 예, 아이랑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재수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고3 자연계 남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정시 지원 포인트는요. 수학과 과학 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고 그리고 국어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 그리고 수능 100% 반영하는 대학보다는 학생부의 실질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에 지원을 해야겠습니다. 소신과 안정 지원 전략으로는 한 개 대학은 적성을 고려해 소신 지원을 그리고 상향 지원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나머지 2개 대학은 합격 위주의 안정 지원을 해야겠습니다. 정시 추천 대학으로는 가군은 상향 수준으로 동국대 경주 정보통신공학, 적정 수준으로 경북대 상주 나노소재공학부 그리고 나군에는 안정 수준으로 한밭대 전자제어공학과 야간 그리고 다군에는 적정 수준으로 순천향대 전기공학과를 추천합니다. 정시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